네, 이번 주에도 제가 소몽 선정 금주의 짤 가져왔습니다. 매주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짤 하나씩 가져오는데요. 여기 상승을 의미하는 황소도 있고 하락을 의미하는 곰도 있는데 다 화려한 남방이나 셔츠 입고 있어요. 여름휴가 시즌이라서. 근데 여름휴가 시즌에 선글라스 끼고도 지금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있고 아마 밀레니얼 세대들인가봐요. MZ세대 곰과 황소 친구들인데 휴가 가서도 매매는 멈출 수 없죠. 로빈후드 이번에 상장을 했고 또 이쪽은 코인을 보고 있나봐요. 지금 암호화폐 코인 매매도 이젠 일상이야 하면서 코인베이스도 상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MZ세대를 위한 주식 매매 앱과 코인 매매 앱 두 개가 전부 다 상장을 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시대가 진짜 바뀐 걸 반영하는 건지 이런 두 주식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이분이 맨날 그림에 나와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돈다발을 들고 있어요. 돈다발. 그릴에다 올려놓고 태울까 말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금 돈이 너무 흔해졌네. 큰일 났다. 이거 돈 풀린 게 너무 심하네. 슬슬 돈을 태워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소각한다. 즉 돈을 거둔다. 뭐 어려운 말로 테이퍼링이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요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있는 언론지, 경제지 이런 거 보면요. 전부 전문가분들이 버블이다, 비싸다, 조정이 올 때가 됐다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근거로 버블 논란. 근데 참 계속 오르니까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하락론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상향 이런 것도 아닌데 적당히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이래주면 좋은데 아시죠? 너무 급등하거나 이러면 급락이 뒤따릅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좀 중간중간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기 조정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버블 논란, 피크아웃 논란 비싸다 이러는데도 계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특정 분야가 안 좋다 이런 거 없이 나스닥, S&P 500, 다우 증시 다 올랐고 빅테크도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 특히 반도체부터 해서 금융, 은행주 자동차는 살짝 빠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주도 좋았고 필수 소비재도 좋았고 그나마 좀 빠진 게 스타벅스, 맥도날드 고작 2% 빠진 거, 비자 마스터 2, 3% 빠진 거. 우량주들은 이렇게 빠져도 금방 또 회복을 하고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올해 수익률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한 주 한 주 체크를 하고 있지만 S&P 500 그냥 미국 주식시장에 묻어만 놔도 고작 8개월 만에 17%, 18% 수익이 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야 진짜 시장에만 묻어놔도 연 수익률이 10% 넘어간다? 이거 웬만한 펀드 이런 거 다 씹어먹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고 지금 빅5 보시면 알파벳이 무려 54% 넘어가고 있고 쉬질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제일 못 나가는 아마존이 그나마 좀 떨어져서 플러스 2% 되고 있고 반도체들도 쉬질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1등 ASML, 엔비디아, AMD 보시면은 올해 다 시장보다 잘 나가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TSMC라고 하는 반도체 생산 1등, 퀄컴 이런 주식들이 조금 부진한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도 다 하반기에 다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주식들 지금 미국 전기차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밀어준다 이런 공식 선언도 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는 분위기고 물론 테슬라가 좀 아쉽습니다만 작년에 워낙 많이 나갔으니까 JP모건부터 금융주들, 핀테크 기업들 신구 가리지 않고 올드 기업, 뉴 기업 가리지 않고 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올해 제일 안 좋은 게 미디어예요. 미디어 쪽 가지고 계시면 지금 재미가 없죠. 디즈니 노잼, 뭐 AT&T나 버라이즌 통신주 노잼, 넷플릭스 노잼, 일명 노잼이 돼버렸고 원래는 제약주가 노잼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제약주가 쭉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노잼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새롭게 진입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점이긴 해요. 다들 보세요. 다우 신고가, S&P 500 신고가,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 갱신하다 살짝 밀려나 있는 0.5% 하락한 상황이니까 바짝 붙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빅테크도 아마존 빼고는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새롭게 막 대량 매수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딜 가도. 그렇죠?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GM 포드도 이번 주 좀 그래도 빠졌다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10% 넘게 좀 빠지긴 했네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30%까지 빠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약주도 고점에 바짝 붙어 있고요. 제일 재미없는 게 지금 미디어 쪽인 거죠. 이번 주 업앤다운 정리해보면요. 사실 이번 주는 워낙 장이 좋아가지고 많이 빠진 우량주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굳이 꼽자면 중국발 게임주 하락이 좀 이슈였고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매체에서 이번에 게임주들 이렇게 말했죠. 그 관영 언론에서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이다, 뭐 마약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게임주들이 한중일 포함해서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게 테이크투라는 게임사랑 일렉트로닉 아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요 게임사들도 다 빠졌다가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실적이 지금
조금이라도 깎이는 주식들은 쑥쑥 빠지는 것 같아요. 와, 보면은 로쿠도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디어 플랫폼 광고 기업인데 이게 좀 많이 빠졌고, 작년에 코로나 수혜를 많이 받던 펠로톤, 홈 트레이닝 기업도 실적이 좀 안 받쳐주니까 확 빠져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GM 포드도 좀 실적이 향후에 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빠지기도 했고요. 이런 개별 종목 장세였고, 오르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었죠. 모더나, 화이자 같은 백신 주식들 많이 올랐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주들 이번 주 후반부에 바짝 올랐습니다. 신고가 갱신하고요. 페이팔하고 스퀘어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이번 주 회복을 좀 많이 했고, 엔비디아와 AMD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백신주, 금융주, 반도체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버블 논란에도 계속 지속 상승하니까 다들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보시면은 이게 통계인데요, 올해만 무려 44번째 신고가를 쭉쭉 경신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제가 쭉 보면요, S&P 500 지수가 신고가 44번 넘게 갱신한 적이 역사적으로도 몇 번 안 돼요. 참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또 언제 갑자기 조정이 올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란지 의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더욱 미국 증시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 심해졌단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주식시장이라면 좀 더 크고 우량한 쪽으로 지금 몰리는 게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 주식 하는 이유기도 한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 현상이 더 심해졌다, 이게 보여지는 게요,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43%를 차지하는데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폭락 저점, 이때가 2020년 3월 23일이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9%에서 43%까지 4%는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 4%포인트 오른 거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거의 전 세계 증시의 절반을 미국이 혼자 다 해먹는다는 거잖아요. 2위 중국 10.9%였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점유율이 빠지고 있고요. 일본도 1.6% 빠지고 있고, 홍콩도 7.1에서 5.5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중국 빠지는 게 요즘 최근에 규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많이 이탈되고 있는 거 보여주시죠? 이게 재밌는 게요, 중국, 일본, 홍콩에서 빠진 포인트를 다 더하면 약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 3, 4등에서 빠져나온 포인트가 다 미국으로 온다, 이렇게 봐도, 물론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딱 그 숫자가 합치면 4% 됩니다. 그러니까 돈 빼서 미국으로 온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한국은 11등, 한국도 대단하죠. 한국도 1.4에서 1.9로 올랐습니다. 0.5%. 근데 원래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한 2% 내외로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한국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 그림 보시면 더 느껴지실걸요? 이게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미국 전성시대였나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43%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2004년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조금 더 가면은 전 세계 증시 진짜 절반이 미국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모를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전부 다 안전자산 취급하면서 미국으로 몰리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중국, 홍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홍콩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5, 16년부터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보이시죠? 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게다가 최근에 내려가서 한 5년 최저점 수준까지도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잠깐이지만 이 아시아 1위 기업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시아 1등 기업은 텐센트였던 거 아시죠? 중국 1등 기업. 아시아 1등이었던 텐센트 빠지고 알리바바 빠지니까 뭐가 순간적으로 1등을 올랐냐면은 TSMC 아시죠? 대만의 삼성전자 경쟁사, 전 세계 1등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생산기지인 TSMC가 어부지리로 순간적으로 1등에 올랐었습니다.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지금 저 이거 보면서 이거 중국이 좀 자존심 좀 상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대만 기업한테 밀려났다, 순간적으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아무래도 규제 때문에 중국 지금 자국 플랫폼 기술 기업 다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텐센트 빠지고 알리바바 빠지고, 빠지면서 경쟁하죠. 지금 TSMC는 버티면서 어부지리로 순위가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역발상으로 지금 중국이 기회다 이러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대요. 이번에 주말에 나온 기사 보니까 아무리 때려잡아도 결국은 또 오르지 않겠냐, 이런 긍정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지금 과감하게 역발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고, 이제 아니다, 위험하다 하신 분들은 돈을 빼는 것 같고, 그죠? 중국 못 믿는다라는 입장도 많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뒷받침되는 게 미국 경기 회복이 너무 빠른 거죠. 이번에 금요일 날 나온 게 그거잖아요. 미국이 경제 회복 속도 이런 거 책정할 때 실업률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고용시장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물가, 고용 이런 거. 진짜 미국이 참 대단하다 느꼈던 게 2020년 2월 이 코로나 폭락 전에 실업률이 3.5% 역대 거의 최저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3.5%라는 거는 그때 제 기억에 나요. 완전 고용이라고 막 기사 나왔어요. 완전 고용. 뭐 실업자가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3.5%까지 갔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코로나가 와서 실업률 급등했다가 바로 다시 돈 풀기와 정책으로 회복을 해버렸죠. 지금 그래서 5.4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작 코로나 터진 지 1년 만에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보시면 코로나 때 박살났다가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다시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경제 성장이 40년 만에 가장 빠르다. 이게 다 내가 임기 초기에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내 덕분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 어쨌든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 회복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금리, 경기 회복을 판단하는 신호죠. 미국 10년 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경기 민감주 또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얘기들이 나오기도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해버리고 있어요. 요즘 주식들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거 아시죠? 보시면은 고용 지표 회복된다는 소리 나오자마자 횡보하던 금융주들이 바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 은행주 4개월 정도 횡보했나요? 3월부터 3, 4, 5, 6, 7, 8 한 5개월 정도 횡보했는데 바로 반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5개월 정도 재미없다가 반등.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사, 금융주도 포함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보험회사 포함한 지주사니까 재미없다가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예, 반응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뉴스 보고 사라 이렇게는 말 못하겠는데 요즘은 뉴스가 나오면 바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뉴스 보고 따라 사면은 단기적으로는 물릴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잘 봐놨다가 기회가 오면 또 잡아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미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신고가 돌파해버렸고 이제 남은 건 JP 모건하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나마 덜 올랐다. 그나마 덜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들. 예, 그건 제가 뭐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 덜 오른 애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또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화이자 백신 가격 인상한다는 거 보면서 드디어 수금 또 시작하는구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여러분들도 이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보시면은 화이자 25%, 모더나 10%, 이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애들 다 백신 무료로 풀겠다, 수익 안 내겠다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가격을 인상해서 수익 내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3차 접종이라 그래서 부스터샷, 추가 접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니까 유럽 공급 관련해서 백신 가격 인상하겠다, 수익 내겠다 이러니까 제약 주식들이 지금 슬슬 꿈틀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쯤에 요금 인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뉴스 보고 늦게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요금 인상을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게 아니고 실적이 계속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수금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화이자,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런 애들보다 효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유럽연합에 가가지고 야 이제 백신 가격 올려줘. 우리 거밖에 못 쓰잖아. 어차피 우리 게 최고야. 그러니까 2023년까지 백신 21억 회분에 대해서 요금 인상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 말 그대로 수금이죠. 뭐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백신 제조사들은 수백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으로 이윤을 남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럽만 하겠냐는 거죠. 제 생각에도 여기도 기사 나와 있지만 이번 백신 가격 인상이 향후 우리 정부, 한국이죠. 한국 정부의 백신 구매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올리고 이제 돈 되는 나라들 하나하나 차례로 이제 요금 올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참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 모더나 화이자가 판매된 나라는 다 대부분 고소득 국가더라.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 다 여기가 있다. 그래서 그 비판하는 보고서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90%가 부유한 국가에 갔다. 그것도 원가 대비 24배나 비싸게 팔렸다. 라면서 이제 이 기업들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화 하겠다 이거죠. 뿌려놨으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 백신 맛 보여줬으니까 이제 수금 시작하는 거죠. 좀 화이자가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약 기업들 매출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 7월 말쯤에 화이자 실적 발표하면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계약들 백신 가격 인상 얘기 나오면서 계속 화이자 예상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도 먼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 이 소식을 알아놨다가 또 단기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기회가 또 올 때 잡을 수 있겠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만 22%, 화이자가 장기 횡보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화이자 투자하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배당주 얘기할 때
다시 확인할 건데, 제가 화이자 투자했는데 거의 안 올랐어요. 5년 내내. 예, 거의 안 오르다가 진짜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식인 모더나, 바이오엔텍 이런 회사들은 지붕 뚫고 하이킥이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더나, 바이오엔텍 이런 주식 많이 샀나요? 사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생활 속 기업인데 차라리 XLV 이런 ETF 안전하게 사놓으신 분들도 요즘 괜찮을 것 같아요. 쏠쏠할 것 같아요. 이런 건 단기 투자, 뭐 테마 투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우량한데 워낙 큰 기업이니까 그 중에 아직 백신 매출 비중이 작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 매출이 완전히 급등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또 이제 출발할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도 받쳐주니까요. 구글도 1년 횡보하다가 오른 것처럼 화이자도 지금 급등한 것 같지만 진짜 많이 안 올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잠잠했던 제약주들도 화이자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들이 들썩썩합니다. 드디어 최근에 제약주들이 완전 찬밥이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불러일으킨 제약사들의 어떤 실적 급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왜 재미가 없었냐면은 대부분 배당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이자, 머크 이런 애들 성장률이 별로 안 높았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빅파마들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화이자가 작년에 다우에서 퇴출된 거 아세요? 쫓겨났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게 딱 기억이 났어요. 한때 시총 1위, 작년 8월에 코로나 딱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엑슨모빌하고 화이자가 다우지수에서 퇴출됐었습니다. 저도 이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지나고 나서 할 말이지만 이때는 그런 분위기가 이해가 됐는데, 엑슨모빌 쫓아내고 세일즈포스 담고 화이자 쫓아내고 암젠 담았거든요, 다우지수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년이 지났는데 다우에서 퇴출된 기업들이 실적이 더 좋습니다. 다우에서 쫓겨난 엑슨모빌은 오히려 올해 주가가 지금 딱 쫓겨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50% 올라갔고, 다우에서 쫓겨난 화이자도 실적이 좋고, 저기 다우에 들어간 암젠과 세일즈포스는 오히려 안 좋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지수에 편입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지수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이시죠? 다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막 위기다, 엑슨모빌 몰락한다, 화이자 끝났다 그랬는데 정작 주가는 더 좋습니다. 물론 이거 1년 성과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1년 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우에서 쫓겨났다고 무조건 나쁘다, 몰락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 화이자 이렇게 거의 5, 6년 박스였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이제 박스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1999년 최고점까지 이제 고작 2, 3%밖에 안 남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나요? 화이자를 1999년에 샀다면 20년 동안 물려 있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왜 보여주냐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런 박스권 같은 걸 뚫으면 더 뭔가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뭐 다시 떨어질지 그런 건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시죠? 지금 7월 21일자로 S&P 500에 편입됐고 순위가 급상승 중입니다. S&P 500개 중에서 작년에 100계단 바뀌었는데 올해 58위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미국 헬스케어 주식들 있죠. 1등이 존슨앤존슨, 2등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3위가 일라일리, 4위 화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써있는데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알기로도 진짜 조그만 제약사, 바이오사였다고 들었는데, 야,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오다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